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비는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7도, 구미가 25.6도, 포항 22.1도, 안동 20.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흐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18도 등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 23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주소 이전 신고 서비스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전의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도입 40년이 됐지만 정작 우체국 직원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살다가 지난 5월 영천으로 이사간 권희루 씨는 적어도 일주에 한 번씩 예전에 살던 대구의 아파트를 찾습니다. 혹시 뭐 우편물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이거 예전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배달해주는 우체국의 주소 이전 신고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말까지 한 건도 이전 배송된 게 없어갖고 그러면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이거 할 것 같으면 철저히 해주든지 시민들한테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안 됩니다. 지난 3월 역시 이 서비스를 신청했던 박모 씨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5개 중에 고작 1개꼴로만 새 주소로 배달받았을 뿐입니다. 편지가 잘 오지 않아서 옛날 이사 갔던 집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청첩장하고 그대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1975년부터 도입돼 올해로 40년을 맞은 주소 이전 신고 서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도 신청할 수 있어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집배원 한 사람이 하루에 1,300여 개의 우편물 주소를 일일이 분석해 서비스 신청자를 골라내야 하는 어려움 탓에 서비스가 겉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체국 직원조차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주소 이전 서비스 우편물을 기계로 구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내년에 전국으로 보급해 배달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440여 개 초, 중, 고등학교 가운데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 곳은 89개 교였습니다. 이 가운데 해마다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초등학교는 219개 교 가운데 1개 학교만 전문 상담 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위 클래스는 설치율이 9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의 촬영 건수가 2010년 9만 6천여 건에서 2012년 12만 9천여 건으로 34.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 청구액이 2010년 153억 원에서 2012년 189억 원으로 최근 2년 동안 23%나 늘어나는 등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촬영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진료비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인근 해역에 적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군 1함대가 황토 20여 톤을 실은 포항 항만 방어대대와 동해군항 소속 보조정 2척을 긴급 투입해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항 해역에는 어선 등 30여 척이 동원돼 적조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서 자기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유치해 상격동에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타워 15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약 10억 원의 국비를 받아 가상 데스크톱 서버가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개방형 사무실과 예약제, 독립형 사무실, 회의실, 소프트웨어 벤처 창업 공간,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육 공간도 갖출 예정입니다.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과 한정 관계자 등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5명을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는 이번 돈봉투 사건이 한전과 경찰의 유착과 뇌물수수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미 밝혀진 1,700만 원 외에 더 많은 돈이 오갔거나 누군가 빼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한전이 비자금을 관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지하철 70역 명칭을 놓고 역 이름을 바꿔달라는 민원과 바꾸지 말라는 민원이 팽팽히 맞서자 다음 달 초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70역 명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 3호선 30개 역사 가운데 1, 2호선과 환승하는 명덕역과 신남역을 제외한 28개 역 명칭은 지난해 12월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